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장미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홍천 정원을 찾았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와서 비료 주는 거를 다음 주로 미루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그쳐가지고 장미 비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비료를 소개를 해드리고 유기질 이런 비료를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장미 비료는 로즈골드라는 이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미 장미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께는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장미 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특히 유박 비료 같은 경우에는 뿌렸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먹고 좀 죽는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까리박을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에 유해한 아주까리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질소, 인산, 카리, 그 중에서 카리의 비율이 조금 낮죠. 질소와 인산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토라든지 붕소, 석회, 규산, 유황, 그다음에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분이라든지 정원에 뿌려줬을 때 토양을 조금 개량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무슨 코코볼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kg짜리예요. 저는 요거를 3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장미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해서 비쌀 수도 있는데요. 저같이 장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 사두시면 한 1, 2년은 거뜬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그냥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화분 위에 이렇게 툭툭 뿌려주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기질의 비료들은 물과 만나서 이제 비료 성분들이 용해가 돼서 이제 뿌리에 흡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외에 이제 흙 표면에다 그냥 뿌려두게 됐을 때 얘네가 증발하고 기화하면서 그런 양분들이 많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주실 때는 특히 화분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가장자리를 이런 호미로 이렇게 살짝 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파주신 다음에 요 유기질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 화분이 크기 때문에 요 유기질 비료 로즈골드를 크게 한 줌 정도 줄 거예요. 이쪽 라인에다가 한 반 주먹 정도 이렇게 펄펄 뿌려주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랑을 파고 나서 유기질 비료를 좀 뿌려주고 난 후에 이렇게 다시 호미로 얘네를 흙으로 잘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물을 줬을 때 또 비가 왔을 때 얘가 좋은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기화하지 않고 다 뿌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마당을 나와봤습니다. 이 장미들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조그만한 삽모기를 이렇게 나눔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여기 화단에는 정말 양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미들도 매년 꽃을 피우긴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꽃을 피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미 뿌리를 기준으로 한 20-30cm 떨어진 곳에 고랑을 이런 식으로 파신 다음에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장미는 그래도 한 5년 정도 커서 꽤 덩치가 커요. 한 그루당 요만큼을 싹 돌려가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판 고랑에다가 이렇게 꼭 물고기 밥같이 생겼어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또 흙을 덮어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로즈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까리박이 사용되지 않아서 그냥 위에 뿌려도 상관없지만 진짜 일반적인 유박 같은 거 뿌리셔도 효과 좋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날아가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되게 고소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정말 탈이 나거나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 유박 비료 뿌리실 때도 이렇게 꼭 고랑을 파고 묻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것들을 정원 위에 그냥 뿌려 두시거나 화분 위에 뿌려 두셨을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얗게 곰팡이가 핀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곰팡이는 식물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 미관상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랑을 파시고 유기질 비료를 준 다음에 흙으로 잘
덮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서늘하고 습기가 많이 차지 않는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안에서도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고 습하지 않은 선선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장미의 로즈골드 11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호비성 작물, 그러니까 비료를 좋아하는 그런 식물에 해당이 돼요. 자랄 때 양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료를 챙겨주면 확실히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할 봄에 한번 주시면 좋고요. 지금 5월 지나고 6월이 되면 이제 꽃이 한바탕 피고 지잖아요. 그래서 6월에서 7월에 이렇게 한번 주시고, 겨울을 나기 직전에 10월쯤에도 이렇게 한번 주시면 겨울을 나는 동안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료 한번 줬고요. 또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시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수국에게도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국밭에는 지금은 꽃이 피고 나서는 비료를 주시지 마세요. 물론 비료에 대해서 정말 잘 공부하시고 수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딱 수국에게 필요한 적정량의 비료를 챙겨주셔서 내년에 더 크게 멋지게 키워내실 수 있지만, 지금 이때 수국에게 비료를 잘못 주면 얘네가 내년에 또 꽃이 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국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를 주시더라도 봄에 한 번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수국 고수님들은 지금 주셔도 되지만 초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집 정원에 수국이 꽃이 피지 않는다 싶으시다면 이렇게 여름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장미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미 비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장미에게 비료를 주셔서 내년엔 더 멋진 꽃, 많은 꽃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